네, 그러면 이제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 슬라이드 지금 잘 보이시죠? 잘 네, 보여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이제 글로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월투백을 뭐 일부 개선시킨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논문을 이제 선정한 이유는요, 회사 업무 중에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컨텐츠 큐레이션 쪽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큐레이션 엔진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왼쪽과 같은 이런 시안에 그 컨텐츠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컨텐츠를 보여줘야 되는가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게 연애에 관한 거니까 사람이 보기에 연애에 관한 거고, 뭐 코스모폴리탄이 이게 CP사니까 컨텐츠 프로바이더니까 한 20, 30대 여성의 노출량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론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성능을 띠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뭔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정교하게 타겟팅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이런 게 지금 결국 다 사람의 개입이 들어가는 건데 사람의 개입을 좀 줄일 수는 없을까? 혹은 이제 저희가 좀 시스템을 개선을 해가지고 컨텐츠 양을 굉장히 많이 늘릴 거예요. 직접 이제 크롤링을 해와서 컨텐츠 개수를 늘리다 보니까 컨텐츠 개수가 최대 10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일일이 사람이 하기가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면 컨텐츠 크리에이션을 더 잘할 수 있을까가 이제 고민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시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실 랜딩을 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텍스트들이 있죠. 컨텐츠 본문들이 이제 글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컨텐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어떤 컨텐츠고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지를 좀 타겟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것에 관한 페이지인지 자동으로 태그를 달아보자. 태그는 이제 복수계가 될 수 있겠죠. 뭐 굉장히 상세한 키워드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야가 뭐 키워드 익스트랙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카테고리. 뭐 태그와 카테고리가 뭐 저희가 구분하는 거는 카테고리는 이제 하나이고 태그는 이제 복수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겠죠. 혹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집행한 이력들을 가지고도 타겟팅을 추론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컨텐츠가 예전에 우리가 집행했던 컨텐츠와 어떤 것과 유사한 건지를 또 찾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뭐 시뮬러리티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자연어 처리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워드 리프레젠테이션 작업부터 진행을 하더라라는 걸 좀 찾게 됐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각 단어들이 계산 가능하도록 각 단어들을 계산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워드 벡터를 많이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드 벡터를 구축하는 모델들은 어떤 게 있고 각각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고 혹은 저희 회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한국어에 가장 적합한 워드 벡터를 찾는 거죠. 한국어에 자연어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한국어에 가장 적합한 모델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투백 다음으로 많이 쓰이고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글로브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논문을 또 보다 보니까 그 스탠포드 CS224N 이 강의가 그 스탠포드에서 열리는 그 딥러닝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도 같이 보게 됐는데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논문 저자분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고요. 특히나 лек처 두 번째 렉처가 이제 월투백에 관한 내용이고 세 번째 렉처가 글로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강의를 보고 좀 참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라츠고님의 블로그에서 굉장히 수식을 자세히 설명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워드 리프레젠테이션도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브 뭐 앞에에서도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강의를 보게 돼도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이 각각 장단점이 뭔지 이제 설명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모르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이게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오늘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discrete representation이랑 distributed representation으로 나뉘고요. 각각이 이제 월투백이 여기 있죠.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일단 글로브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어떤 것들인지부터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discrete representation이라고 하면 간단하게는 심볼릭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각각 이제 구분되는 하나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딕셔너리 기반, 월드넷 같은 어떤 단어는 무슨 뜻이고 유사한 단어는 뭐가 있다라고 아예 정의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많이 쓰는 이제 원합 벡터 같은 거죠. 완전히 딱딱 구분되는 이제 인덱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장점은 딕셔너리 기반의 경우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 원합 벡터의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일단은 단어의 관계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표현할 수는 있어요. 얘와 얘가 유사도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리스팅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이 직접 다 구축해야 돼요. 딕셔너리도. 그러다 보니까 뭐와 뭐가 유사하다라는 것들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조어 같은 게 나오면 이걸 일일이 다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뉘앙스 같은 경우, 이것보다 이게 뭐 더 안 좋아,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아,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기가 어렵죠.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관계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심볼릭 방식들이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레젠테이션을 해보자, 이거를 벡터로 계산을 해서 좀 관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들은 관계를 측정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unsupervised learning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도 그 단어가 포함되는 코퍼스만 제공된다면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모델들이랑 결합해가지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다른 어떤 NLP를 활용하는 모델들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단점으로는 이게 좋은 성능으로 잘 리프레젠테이션이 구현됐다 안 됐다가 사실 평가하기가 그렇게 썩 용이하진 않아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레젠테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월투백이에요. 그래서 월투백 논문 제목도 그렇게 돼 있죠.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레젠테이션 오브 월즈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월투백을 간단히 제가 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월투백의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제가 스킵그램 모델부터 스킵그램 모델만 좀 설명드릴 거고요. 다른 C5 모델도 거의 유사합니다. 먼저 이런 이제 문장이 주어진 경우에 센터 워드를 하나 잡아요. 얘를 센터 워드로 잡았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사이즈만큼 이제 같이 가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예시로는 윈도우 사이즈를 2로 뒀어요. 그러면 얘가 주어졌을 경우에 있죠. WT가 주어졌을 경우에 여기 이제 포지션 T라고 하면 T번째 단어가 주어졌을 경우에 T-1번 여기 이 단어가 주어질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이 확률 그리고 T-2가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계산해 보는 거예요. 얘가 주어졌을 때 얘의 확률, 얘가 주어졌을 때 얘의 확률을 같이 구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확률을 어떻게 이제 구할 거냐면 결국은 각 단어의 벡터를 내적을 해요. 얘가 아까 했던 센터 워드의 벡터고요. 얘가 앞에 있었던 그 컨텍스트 워드의 벡터죠. 이것 두 개를 내적하고 그 아랫부분은 이 아까 센터 워드와 같이 나오는 모든 단어들의 그 내적을 구한 거죠.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를 구한 거가 이 확률이 되도록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월투백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켜보니까 이런 의미라든지 킹과 퀸의 관계가 맨과 워먼의 관계가 비슷하다. 혹은 이런 문법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캡처하더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월투백이 굉장히 널리 쓰이게 됐죠.
근데 이제 월투백도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부분은 전체 코퍼스를 보긴 하는데 그 윈도우 사이즈 안에서 한 단어 한 단어씩만 훑어가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 워드를 둘러싸고 있는 단어들을 각각 학습하는 거죠. 결국 한 번 돌 때마다 한 쌍의 관계만 학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처음부터 아예 쭉 다 카운팅을 해가지고 동시 출현을 쭉 계산해서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하면 좋을 텐데 이거를 이제 윈도우 사이즈마다 각각 계산하는 게 좀 비효율이지 않을까? 왜 통계 정보는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물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월투백 이전에 이런 통계 정보를 활용한 워드 벡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 방법들도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풀 다큐멘트 기반의 방식들이었어요. 그래서 단어와 문서 간의 동시 출현을 계산을 한 거죠. 어떤 단어가 어떤 문서에 뭐 몇 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전체 큰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 S를 구축하는 방법들이 있었고요. 이것들은 아무래도 이 단어가 어떤 주제에 적합한 단어다, 어떤 주제에 자주 나오는 단어다가 나오다 보니까 일반적인 워드 벡터, 범용적으로 쓰는 워드 벡터랑 약간 달라요.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Latent Semantic Analysis라는 LSA라는 방식이 있었고요. 사실 월투백이랑 가장 유사한 것들은 윈도우 기반의 이런 코어 커런스를 계산한 거였어요. 해당 그 주어진 윈도우에서 단어 간의 동시 출현으로 매트릭스 X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실 의미와 문법 정보를 캡처할 수 있다는 게 월투백과 굉장히 유사해요. 다른 방식은 다른 점은 이제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 S를 구축한다는 거죠. 전부 다 처음부터 카운팅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콜퍼스가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윈도우 사이즈와 이제 시메트리 이걸 대칭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큰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를 구축을 해요. 그래서 I와 like가 이렇게 두 번 붙어 있으니까 I와 like는 두 번 이렇게 나왔다. I와 enjoy는 한 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전체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를 구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스파스하고 굉장히 큰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굉장히 큰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얘를 좀 간단하게 추려야 됩니다. 추리기 위해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는 SVD라는 기법을 쓰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스파스한 거를 조금 더 덴스 벡터로 만드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원하는 사이즈의 벡터로 바꾸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구현을 하면 그 넘파이를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요. 넘파이를 통해서 이제 SVD를 쓰면 이런 스파스한 매트릭스를 자동으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인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들끼리 뭉쳐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투백이랑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SVD도 똑같은 장점이 있었는데 문제점은 뭐였냐면 일단 계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SVD를 쓰기 위해서도 이 정도의 연산량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마어마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단어가 출현했을 때는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주 출현한 단어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가 망가지기 쉬워요. 그런 것들을 위한 고려를 또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월투백과 같은 방식들을 다이렉트 프리딕션이라고 하고요. 바로 그것들을 유추하는. 그리고 SVD를 활용한 것들을 카운트 베이스드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각각의 장단점을 보면 카운트 베이스는 통계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단어 수가 적은 경우에 학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유사도 정도만 사용할 수 있긴 한데 그것도 성능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은 별도 고려를 해야 되죠. 대신에 이제 다이렉트 프리딕션 방식은 유사도뿐만 아니라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네임드 엔티티 레커그니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딥러닝 모델들이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계해가지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단점 중에 하나는 뭔가 통계 정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코퍼스가 큰 경우에는 학습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분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막 이렇게 두서없이 설명드려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두 가지로 나눴던 것들이 워드넷이나 원합 벡터를 사용한 discrete representation이었죠. 근데 이런 방식들은 단어의 관계를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단점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단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distributed representation이었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뉘었었죠. 그래서 월투백과 같이 그 윈도우 안에서 바로 이렇게 프리딕션을 하는 모델들이 있었고 혹은 각각의 통계 정보를 활용하는 카운트 베이스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단어와 다큐멘트 간 관계를 통해서 만드는 LSA와 같은 모델이 있었고요. 이 안에서도 윈도우로 카운팅하는 방식이 아까 X 코어커런스를 SVD로 줄여서 보는 그런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글로브는 여기쯤에 있는데요. 사실은 월투백과 이런 카운트 베이스드, 특히나 이제 윈도우 안에서의 카운트 베이스들과 조금 합쳐진 그 장점을 결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브 모델에서 풀고자 했던 거를 한마디로 뭐 요약을 하자면요. 결국은 그 베스트 오브 보스 월드를 좀 컴바이닝 해보자. 각각의 카운트 베이스랑 다이렉트 프릭션이랑 그거의 장점들을 좀 결합해보자가 사실 목표였어요. 그래서 월투백에서 통계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데 월투백의 통계 정보를 조금 활용하게 해보자.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고 추가 성능 향상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기반에서는 좀 다양한 활용이 어려운 것들을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해보자. 이런 이제 단점들을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수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어커런스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운팅 기반에서처럼 어떻게 만드냐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ice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k라는 컨텍스트 워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 확률이라는 거는 모든 ice가 나온 것들 횟수 분의 그 다음에 k와 같이 나온 횟수를 나눈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을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구축해 봤냐면 이런 것들을 나눠본 거예요.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ice가 주어졌을 때 k가 나올 확률이랑 스팀이 주어졌을 때 k가 나올 확률 이렇게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면 k가 이제 솔리드인 경우 솔리드라는 경우는 이제 아이스의 속성이다 보니까 아이스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큰 값이 나와요. 왜냐하면 스팀과는 비교적 덜 나올 거고 얘는 이제 많이 나올 테니까 큰 값이 나오겠죠. 반대로 이런 가스라는 게 주어지면 스팀이랑 훨씬 많이 나올 테니까 굉장히 1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워터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둘 다 많이 나오다 보니까 1과 가까운 수가 나오고요. 패션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건 둘 다 안 나오는 거죠. 둘 다 같이 나올 확률이 적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과 유사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 K와 어떤 그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이런 관계를 통해서 단어들 간의 관계를 학습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게 첫 번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찾아보자 라고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수식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와 I와 J가 주어졌을 때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어떤 펑션들을 돌려가지고 어떤 펑션을 돌려서 이 값이 나오게 하자.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이건 거죠. 이 값이 나오게 하자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실 게 K의 이제 그 벡터 스페이스랑 나머지 IJ의 벡터 스페이스가 달라요. 이제 다른 두 개의 벡터 스페이스를 쓰는 거죠. 그럼 왜 다른 두 개의 스페이스를 쓰는지는 나중에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수식을 변경한 거는 I와 J를 이거를 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각각의 단어들의 관계를 구하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게 리니어한 스페이스다 보니까 리니어한 이제 스페이스에서 관계를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이제 빼기를 하는 거죠. 빼기를 해서 이 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두 개의 관계가 높은 거고 크면 클수록 이제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작업을 한 거는 우변은 이건 스칼라 값이죠. 결국은 확률이니까. 근데 이 각각들은 벡터잖아요. 그래서 벡터를 스칼라 값으로 일단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 두 개의 관계를 잘 표현하면서도 스칼라 값으로 바꿀 수 있는 닷 프로덕트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닷 프로덕트를 씌웁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각각의 내적, 어떤 i 벡터와 k 벡터의 이런 내적들이 그리고 내적에 우리가 원하는 그 f 함수를 씌운 게 이게 확률이 되면 좋겠다. 결국 각각의 곱비 내적을 한 게 값이 크면 클수록 동시 출현할 빈도가 높은 거고 작으면 작을수록 동시 출현할 빈도가 낮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 각각 확률 값을 이렇게 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트랜스포즈 씌운 거를 이렇게 풀어 쓴 거죠. 그래서 이런 수식이 일단은 첫 번째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의 지금 목표는 이 F를 적절히 정의를 하는 거죠. 근데 F를 적절히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제약 조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제약 조건들 첫 번째는 WI와 아까 했던 컨텍스트 워드죠. 컨텍스트 워드가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가 언제든지 뭐 어떤 컨텍스트가 나오고 어떤 타겟 워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이 두 개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사실은 그 값은 동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코어커런스 매트릭스 X잖아요. 이 X도 X와 X 트랜스포즈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코어커런스 매트릭스를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시메트릭한 거죠.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다 보니까 X와 XT가 같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소식에서도 봤듯이 이것 빼기 이게 이렇게 나눗셈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F의 X-Y가 fx 나누기 fy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f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니까 사실 그 익스포넨셜인 거죠. 지수함수가 저런 요건들을 다 갖춰요. 그래서 f 대신에 이제 익스포넨셜로 바꿉니다. 지수함수로 이렇게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저희가 위에서 여기 pik를 f라고 이렇게 치환을 했었잖아요. 이거를 다시 불러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f가 익스포넨셜인데 로그를 씌워서 없애버리면 이 두 개의 내적이 로그의 pik가 되죠. pik라는 거는 i가 주어졌을 때 k가 나올 확률이잖아요. 그럼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코어커런스 매트릭스에서 ik가 동시에 나오는 것분의 이제 i 전체가 나오는 횟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wi와 wk가 교환이 가능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wk와 wi의 내적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로그 x의 ki 마이너스 로그의 xk랑 로그 xik 마이너스 로그 xi랑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장치를 더 해주는데 이 로그 xi가 결국은 i가 주어졌을 때 i의 전체에 나온 획수다 보니까 이거를 상수화해버린 거죠.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함으로써 wi와 wk가 서로 이제 바뀔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결국 얘는 똑같고 얘가 wki가 된다고 하더라도 뒤에 부분은 똑같은 거죠. 이렇게 같게 만들어주는 바이어스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그 각각의 내적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한 게 xik의 로그를 취한 값이 되도록 하자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목적 함수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 내적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하고 그 카운팅 횟수를 뺀 거가 이제 최소화되도록 하는 목적 함수를 구한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도만 더 해주는 게 자주 출현하는 단어 때문에 노이즈가 낄 수가 있죠. 굉장히 자주 출현하는 단어들은
그 별도의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x가 맥스 개수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fx를 구하고요. fx를 만들어서 앞에다가 씌워줍니다. 그러면 x 개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여기서 이제 캡이 씌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리니어하게 하는 것보다 이제 살짝 이렇게 xmax분의 x의 알파를 주는 게 성능이 더 좋더라라고 해요. 그래서 알파도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로 줬었고 알파가 4분의 3일 때 가장 최적을 내더라라는 걸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수식은 이렇고요. 사실 보면 간단해요. 수식이 그 두 워드들의 내적을 하고 바이어스를 더하고 각각의 코어커런스를 빼준 게 최소화가 되도록 하는 J를 구하는 게 이제 목표인 거죠. 근데 왜 여기서 WI와 WHJ 이렇게 다르게 뒀느냐 라는 게 좀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는 타겟 워드를 학습시키는 거랑 컨텍스트 워드를 학습시키는 게 뭔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각각 따로 학습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냥 아이디어가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딥러닝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각각의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그 학습시키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성능이 더 잘 나오니까 그냥 하나의 벡터를 하는 것보다 각각의 벡터를 쓰는 게 맞겠다. 그럼 각각 학습시킨 벡터를 어떻게 합치냐면 그냥 썸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단어 W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각각의 다른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값들을 그냥 썸 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뭐 이런 코퍼스들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각 윈도우 사이즈만큼의 코어커런스 매트릭스 X를 만드는 거죠. 뭐 전응과 딥러닝이 같이 나왔다. 뭐 딥러닝과 활용안이 같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코어커런스 매트릭스를 만들고요. 월투백과 유사한 방식으로 타겟과 컨텍스트 워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거죠. 딥러닝과 응용안이 같이 나올 확률은 아까 셌던 코어커런스 매트릭스 X의 차를 구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씌우는 식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성능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발표에서 그 저자분이 직접 설명했던 건데 프로그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이런 굉장히 드문 단어들 각각의 뭐 개구리의 종류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어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단어에서도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각각을 좀 더 보면 이런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워드 아날로지 태스크예요. 쉽게 예를 들면 한국과 서울의 관계는 일본과 뭐의 관계가 같은가 이런 질문들이 있는 그 셋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답이 도쿄 뭐 이렇게 나오겠죠. 혹은 문법적인 것들도 있어요. 가다와 같다의 관계는 오다와 뭐와의 관계가 같겠는가. 이런 이제 질문 셋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질문 셋들을 다 돌려가지고 몇 개나 맞췄는지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글로브가 가장 좋은 성능을 냈더라라는 거고요. 다른 태스크는 단어 유사도예요. 어떤 두 가지 단어를 주고 그 단어의 유사도를 주고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맞추는가 하는 것들이고 이것도 글로브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고요. 또 하나는 그 개체명 인식, 네임드 엔티티 레커니션이라고 하죠. 뭐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어떤 단어가 사람 이름이다. 혹은 어떤 단어는 뭐 장소 이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파싱할 수 있는가라는 거고요. 거기서도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투백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한 건데요.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성능 자체도 월투백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시간 자체도 굉장히 이제 빠르게 학습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 벡터 디멘전은 적어도 뭐 300 이상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윈도우 사이즈도 뭐 6에서 8 이상일 때 좋은 성능을 내고요. 그래서 시메트릭이랑 에이시메트릭은 아까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시메트릭 같은 경우는 어떤 센터 워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윈도우 사이즈만큼 가는 게 시메트릭이고요. 에이시메트릭은 한쪽으로만 가는 걸 에이시메트릭이라고 해요. 윈도우 사이즈만큼 한쪽으로만 가는 게. 그래서 그것도 뭐 시메트릭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카운트 기반의 방법이랑 다이렉트 프리시전 기반의 방법을 합쳐가지고 사용하니까 성능이 많이 올라가더라
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학습 시간도 빠르고 큰 코퍼스도 적용 가능하고 작은 코퍼스에서 성능이 좋고 혹은 벡터 사이즈가 작아도 성능이 좋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은 결국 한국어를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였는데 한국어에서 맞는 모델을 찾기 위한 연구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두 개가 굉장히 성능이 달라요. 아래의 논문에서는 월투백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냈고요. 글로브는 별로 안 좋죠. 근데 그 앞선 논문에서는 오히려 글로브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제 어떤 코퍼스로 어떻게 전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이제 달라진다는 걸 좀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어떤 모델이 제일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하려고 하는 작업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코퍼스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사실은 코퍼스와 모델을 각각 이제 그 매칭해서 구축을 해놓고 다 돌려본 다음에 성능 평가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레퍼런스들이 있었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일단 그러면 그 레코딩은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은 다시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